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토플 80점 못 받는 학생들의 특징 또는 토플 80점 받는데 오래 걸리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토플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또는 토플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실 계획이라면 짧은 영상이 될 테지만 100%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부류. 이 학생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올랐어요. 또는 하루에 5시간씩 3개월을 했는데 점수가 똑같아요. 또는 무슨 학원을 4개월 다녔는데 5개월 다녔는데 왜 저만 점수가 안 오르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냐면요. 공부량 설정 방법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분들은 내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올라간 것을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부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자기가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헬스장에서 1시간을 보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운동량이 똑같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토플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학원에서 3시간 있었어요? 공부량이 똑같습니까? 다를 때가 많아요. 어떤 학생은 3시간 동안 100개 이상의 단어를 완벽하게 발음까지 암기해내는 학생이 있지만 어떤 학생은 그냥 슬슬 보면서 결국 암기한 양은 3개도 안 되는 경우 흔하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즉, 이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공부량을 설정을 하실 때 시간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성공했냐와 실패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 예를 들면 단어 100개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고 의미가 바로 생각날 수 있게 하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3시간을 공부한 이걸 해본 다음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만약 100개를 했더니 금방 끝나. 그럼 다음날은 이거를 늘려야겠죠. 150개로. 또는 100개를 했더니 하루에 소화가 안 돼. 그럼 다음날은 좀 줄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오늘 성공했다. 또는 오늘 실패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공부량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해석은 다 되는데 문제가 틀린다. 또는 다 들리는데 기억이 안 난다. 시간이 모자른다. 자, 토플 8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엇이 문제냐면요.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착각입니다. 해석이 다 되면서 다 들리면서 토플의 리딩과 리스닝이 20점 이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이건 솔직히 저희 같은 토플 강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영화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영화 내용 다 이해됐어요? 나 다 이해됐어요. 그럼 주인공들은 무엇을 요리하는 식당을 차렸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문제 유형이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이 지랄하고 있는 병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영화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또는 주인공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치킨집을 차렸나요? 했더니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여러분 그건 영화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시간이 모자라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는 것과 해석을 못하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문제를 못 풀어. 당연히 걔는 시간이 모자르겠죠. 안 풀리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시간이 모자르는 사람은 20점 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르는 게 문제라는 것은 풀면 맞아야죠. 오랫동안 천천히 읽으면 맞아야죠. 그래서 지문이 총 3개가 나오는데 리딩이 천천히 풀어서 마지막 지문은 건드리지도 못하더라도 20점이 넘는 게 정상인 거예요. 10몇 점짜리들은 시간이 모자랄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학원을 다닌다면은 또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있다면, 계신다면 자기가 하는 해석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또는 해석을 대충 눈으로 보고 막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석한 것을 글로 작성한 뒤에 여러분 교재 뒤에 있는 해석과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맞게 했나. 아무래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해석이 다 되면서 또는 다 들리면서 리딩, 리스닝이 20점 이하로 나올 수 없어요.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300개 외웠어요. 뿌듯합니다. 리딩 지문 10개 풀었어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냐. 이분들은 대충대충 많이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도 있어요. 단어 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 조금만 잔소리를 하자면요. 어떤 학생들이 가장 안타깝냐. 하루에 단어 200개 외워요. 300개 외워요. 엄청 뿌듯해합니다. 나 오늘 300개 외웠어. 400개 외웠어. 그리고 다음날 그 외운 300개, 400개를 물어봤더니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이해돼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날 외우고 그날 잠자면서 다 까먹어버리는 단어는? 근데 이분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제 친구가 얘기하기를 원래 단어장은 한 8번씩 봐줘야 된대요. 그건 자기의 학습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선언한 거 아닙니까? 8번 볼 때까지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요? 계속 보다 보면 기억이 날 거라고? 그건 이미 여러분들의 암기 방법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하루에 30개를 외우더라도 다음날 기억나게 30개를 외웠을 때 또는 하루에 50개를 외우더라도 다음날 기억나게 또 다른 50개를 외워서 외운 단어가 100개가 되고 또 다른 단어를 외워서 외운 단어가 150개가 돼서 결국은 단어책을 끝까지 다 봤을 때는 90%의 단어가 90% 이상의 단어가 기억나게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고 다 털어버리고 다 외우고 다 털어버리고 뿌듯해하고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막 대충 해석하면서 많이 풀어요. 실전 문제를 미친 듯이 많이 풀었대. 왜 틀린지도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누적 단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누적으로 외우라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됐어요? 아니, 여러분이 어떤 걸그룹 또는 아이돌 그룹 이름을 외울 거야. 그럼 쟨 이름이 뭐고, 쟨 이름이 뭐고, 쟨 이름이 뭐고, 그냥 그날 그때 계속 외워야지. 보다 보면은 기억이 날 거다. 이런 작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리딩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풀어본다고 여러분 점수가 올라갑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푸는 게 나은 거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전부 정리를 하고요. 왜 틀렸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류들 말고도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세 부류의 학생들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혹시 토플 관련 질문이 있으신다든지 또는 공부법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최대한 빠르게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